곳이네요. 햇살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인도 북부 히마찰 프라데시주의 아니지 잠무 카슈미르주의 레입니다. 줄레 라다크라고도 흔히 하고 레라고도 알려져 있죠. 아침 날씨는 레의 날씨입니다. 너무 선선하고요. 햇살 좋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날씨예요. 얼굴 상태와 머리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어제 장장 20시간 승합차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어요. 말이 20시간이지 와, 엉덩이에 물집이 잡혔고 척추는 주저앉은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파키스탄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길을 8시간 10시간도 타봤는데 20시간은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20시간 버스를 탄다는 건 그냥 하면 안 될 일입니다. 하지 마세요. 와, 비행기표가 한 15만원 20만원만 더 내가 타겠는데 비행기가 34만원이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육로를 선택해서 왔는데 와, 20시간 차에서 버둥거리는 저도 대단하지만 그 20시간 운전하는 운전사 친구도 진짜 대단합니다. 새벽 5시부터 하루를 꼴빡 넘겨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와, 옆에서 이 친구 졸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아무튼 레는 레입니다. 레를 오려면 기본적으로 인내심, 참을성, 그리고 체력, 정신력, 그리고 달관의 이런 정신세계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오기 힘든 곳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어쨌든 왔는데 다시 또 내려갈 게 걱정이에요. 비행기표가 날짜가 임박하면 조금 싸진다고 하는데 일단 데드라인까지 버텨보고 그 즈음에 비행기를 탈지 한 번 더 미친 짓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여기 1시에 도착해서 숙소에 새벽 2시에 들어왔거든요. 새벽에 도착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숙소 예약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라다크 지역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인터넷이 완전히 핸드폰이 안 되거든요. 인터넷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새벽 1시에 떨어지고 나니까 택시도 안 다니고 숙소 예약할 방법도 없고 새벽 1시에 이 레 중심가의 풍경은 모두 문을 굳게 닫아가지고 이거 어디 노수가 아니면 방법이 있나 싶었는데 같이 탔던 이스라엘 친구들이 자기는 예약을 했는데도 문을 닫았을까봐 걱정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예약을 했으니까 자고 있는 분들 깨워서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따라왔는데 다행히 주무시고 계시던 이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깨워가지고 겨우 방을 하나 얻었어요. 보면 청소가 안 된 방이긴 한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기절해서 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들어왔는데 숙소가 아침에 보니까 되게 깨끗하고 예쁘네요. 이게 좀 엉망이라 숙소를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숙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티벳의 전통 양식대로 지어진 방 같고요. 와, 어제는 정말 눈 감고 한 3분 만에 잠든 것 같습니다. 3분 만에. 오늘은 조금 더 저렴한 데로 옮길 거예요. 일단 메인 바자르 쪽으로 나가서 숙소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단 숙소는 500에 했고요. 어제 하룻밤 사실은 와서 한 5시간? 5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어젯밤 새벽에 깨운 것도 받아주시고 해서 군소리 없이 500 드렸고요. 우선 짐은 좀 맡겨놓고 아침도 먹을 겸 이 주변 한번 둘러보려고 나왔어요. 날씨는 환상적입니다. 너무 햇살 따뜻하고요. 공기 시원하고 티벳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티벳 날씨가 이랬었거든요. 자외선이 좀 세기는 하지만 아무튼 날씨는 너무 좋고요. 기분 좋게 며칠 여기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숙소는 오늘 다른 데로 좀 옮길 거고요. 여기가 너무 터미널 쪽에서 그 이스라엘 친구들 따라오냐고 외진데였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래도 시내 중심 쪽에 가까운 쪽에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티벳 인사는 타시텔레라고 하는데 여기는 줄레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이 줄레라는 말을 저쪽 티벳에서도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호스텔들이 되게 예뻐요. 다 깨끗하고 여기 위치만 잘 선택하면 숙소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메인 바자르 쪽으로 좀 가보려고 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어젯밤에 막 정신없이 와서 길도 모르겠고 일단 메인 바자르 쪽으로 가보려고 해요. 와, 아침 식사 문 연 데도 있네요. 근데 너무 체력이 고단해서 그런지 딱히 밥 생각은 없긴 합니다. 굿모닝. 이런 게 있네요. 빵들이 있고. 확실히 마니차도 있고 티벳 냄새가 좀 납니다. 티벳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외모가. 그래서 어제 숙소에서도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진짜 티벳에 와 있는 것 같네요. 공기도 높은 지역이라 그렇고. 사실 이곳 레가 있는 잠무 카슈미르주는 분쟁 지역입니다. 파키스탄하고 아주 오랜 동안 카슈미르 분쟁이 있는 지역이고요.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뭐 이런 다툼들이 좀 있어요. 물론 지금 있는 이 레는 아니고요. 이 레는 더없이 평화로운 곳이고, 여기서 내려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 방향으로 내려가요. 하나는 제가 올라왔었던 마날리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명한 스리나가르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스리나가르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분쟁 지역이죠. 그래서 국제지도를 보면 그 지역은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계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로 그 점선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점선이 아닌 확정된 국경선이 그려져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뭐 비자를 안 준다거나 입국을 안 시켜주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여기는 그래서 더할 나 없이 평화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치열하게 분쟁을 하고 있는데, 카슈미르 지역에 대해서 영토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레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굉장히 평온한데, 오다 보니까 인도의 엄청난 군사시설들이 여기 다 주둔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휴전선이 가장 중요한 이런 군사적 방어의 기준점이듯이 이곳도 그렇습니다. 근데 날씨는 너무 좋고 평화롭습니다. 티벳에 오면 유난히 하늘이 더 파랗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건물들 다 하얀색, 원래 회벽이었는데 지금은 페인트를 칠하죠. 이렇게 온통 티벳은 하얀색으로 칠하다 보니까 이 하얀색 건물에 노출을 맞춰서 사진을 찍으면 하늘은 더없이 짙은 푸른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각도 이 하얀색의 노출을 고정시켜 놓고 있다 보니까 하늘이 더없이 파랗게 느껴져요. 그렇죠. 물론 하늘도 더없이 맑고 푸른 건 맞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는 하늘이랑은 하늘 빛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글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머리 위에 하늘이 아니라 우주가 있구나 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딱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하늘 위에, 머리 위에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하늘이 아니라 그 짙푸른 코발트 빛의 우주가 있는 느낌. 실제로 지금 제 영상에도 아마 그렇게 담길 거예요.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티벳이나 이런 데 오면 하늘만 보고 가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맑은 하늘, 이런 파란 하늘을 우린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파란 하늘 색깔은 진짜 드뭅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고 장나기도 학교에 가나? 너는 학교 안 가니? 딱 귀엽습니다. 너는 어디 가니? 나랑 판공초 갈래? 아미고라는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아미고지? 아리랑도 아니고. 여기가 메인 바자르로 가는 주요 도로인데요. 저 멀리 레 팰리스, 레 왕궁이 보입니다. 나중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확실히 레가 유명해지다 보니 도시가 온통 공사 현장 같습니다. 아마 이쪽이 레 마켓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메인 바자르 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길은 사실 많이 봤죠. 아침이라 아주 한산한데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곰파가 하나 있어서 들어왔어요. 여기 파란 하늘에 오색의 타르초가 휘날리는 모습, 이런 풍경이
그리웠죠. 벌써 얼마나 됐나요? 한 7, 8년 됐나?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티벳에 갔었던 게. 근데 이런 풍경이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티벳은 아니지만 아무튼 레에 힘들게라도 오게 되긴 했습니다. 지금은 아침 시간이라 이렇게 여유로운데 아마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겠죠. 빨리 숙소로 짐을 옮기고 좀 부지런히 다녀봐야겠어요. 와, 카림 식당 분점이 레에 있습니다. 델리에 항상 가는, 이번에도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갔었던 식당이 저 카림인데, 카림의 분점이 레에 있다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파란 하늘 아래 하얀 구름. 레는 전형적인 고산 지역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슬람 모스크도 있네요. 어쩔 수 없이 인도다 보니까 힌두도 있고 그렇죠. 아, 여기가 메인 바자르의 중심거리네요. 이건 유튜브나 사진에서 많이 봤던 곳들입니다.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분위기 예쁘고요. 제가 머릿속에 생각해왔던 딱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다양한 소품샵들도 많고 식당도 많고 당연히 ATM도 있고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지금이 1년에 몇 개월 안 되는 보석 같은 기간이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와서 수입도 늘어나고 날씨도 더없이 좋고 지금 제 느낌에 한 16도? 한 18도? 한 16도쯤 돼 보여요. 낮에는 한 20도에서 22도쯤 올라간다고 하고요. 아침에는 좀 추워서 뭐 한 12도, 13도까지 내려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없이 쾌적하고 너무 좋은 거죠. 하늘은 이를 데 없이 청명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10월부터는 육로가 끊겨요. 눈이 다시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 상인들이나 숙소 주인들이 이곳을 비워두고 내려간다고 해요. 따뜻한 지역으로. 그래서 여기는 진짜 한철 장사입니다. 한 11월 이런데 여기 비행기 타고 와봐야 문 연대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이 지역에 많이 나는 살구죠, 살구. 저 뒤에 구름과 함께 설산이 보이고 오색의 타르초가 펄럭이고, 아, 제가 항상 생각하고 그리웠던 뭐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예요. 저 뒤에 레 왕궁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와, 뷰가 진짜 멋있네요. 뒤에 설산까지 겹쳐져 있으니까 아주 멋있습니다. 이 빵빵거리는 건 분명히 인도 기사일 겁니다. 제가 아는 티벳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저렇게 텅 빈 길에서 이유 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분명히 인도 기사일 거예요. 어딜 가나 중심가는 시끄럽지만 레에서조차 이런 소음은 너무 아쉽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좀만 걸어도 숨이 턱턱 차긴 하네요. 제가 여행할 때마다 설산에 가슴 뭉클하거든요. 이번 여행은 파키스탄에서부터 어제 레를 오는 길, 그리고 이 레에서까지 정말 설산은 여한 없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멋있어요. 특히나 이 레 같은 지역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저런 황막한 산에 저렇게 하얗게 설산이 덮여 있고 그 위에 파란 하늘이 있다 보니까 몇 배는 더 멋있게 느껴집니다. 제가 아침 일찍 나온 이유는 양말을 하나 사고 티벳 식당에 가서 땜뚝으로 아침을, 국물 땜뚝이든 뚝바든 국물 있는 걸로 아침을 먹을까 하는데 잘 안 보입니다. 둘 다 지나칠 뻔했네요. 티베탄 키친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열었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생각한 오씨 너무 으리으리한 식당인데 난 아침에 땜뚝 한 그릇 먹을 생각이었는데 이 골목은 진짜 티벳 같습니다. 와, 아, 이게 호텔이랑 같이 하고 있나봐요. 아닌가? 식당만 따로 있는 건가? 음식 냄새는 나는데 문은 안 열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와, 오픈이 12시 30분이네요 망했습니다. 실패. 이건 제가 좋아하는 수제비예요. 땜뚝. 땜뚝이라고 하는
여기 수제비고요. 거의 맛도 수제비랑 비슷합니다. 가끔 어디는 뭐 카레향을 첨가하거나 하긴 하는데 여기는 뭐 어쨌든 국물 있는 음식이 진짜 드물거든요.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기에는 이 티베트 음식점만 하면 데가 없습니다. 밥도 먹었고 바자르 바로 옆에 있는 숙소도 예약했어요. 일단 오늘 밤 지내보고 뭐 괜찮으면 거기 이틀 더 있는 거고, 여기는 사실 숙소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숙소들이 대부분 저렴해서 어딜 가나 뭐 저렴하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좀 그런 프라이빗한 룸을 가지고 있는 숙소들은 시내 중심가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1.5km 정도? 물론 뭐 걸어 다니긴 하면 되는데 저는 밤에 돌아다니는 걸 안 좋아해서 일단은 항상 적당한 시설 수준만 되면 그냥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멀리 걸어 다니거나 올라다니는 거 힘들어서, 거기는 뭐 열흘 뭐 20일씩 이렇게 있을 사람들은 숙소 좋은 데 하나 정해서 장박하면 되는데 저는 며칠 안 있을 거라서 아무튼 이제 짐을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정말 그림처럼 좋습니다. 땀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가 건조 지역이기도 한데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너무 시원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차가워서 몸을 움직이면 바로 바람이 일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합니다. 딱 걷기 좋은 동네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고도가 높아가지고 걸으면 숨이 찹니다. 이따 저기 뭐 팰리스나 이런 데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야죠 뭐. 아유 힘들다. 가방이 무겁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이면 가방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에요. 분명히 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4000m급의 고산지대라 그래요. 고산증일 겁니다. 이만큼 걸었다고 벌써 힘들 리가 없어. 여기가 제가 오늘 묵어야 할 방이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레를 이 고생을 해서 오고 이렇게 레의 메인 바자리에 앉아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세상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풍경은 그림 같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조차 풍경 같습니다. 참 좋은 곳이네요. 햇살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기를 잘했고요. 2번 올 거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어제 고생을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좋네요. 거짓말 같은 하늘과 구름, 그 아래 앉아 레를 즐기고 있습니다. 10수년 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그 레에 와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팰리스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가면서 골목도 좀 구석구석 투어하고, 이 동네 오면 골목들이 참 예쁘거든요.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메인 바자르 두 개가 만나는 길인데요, 제일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에서 여기는 티베트 라사의 어느 골목을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식당들도 있고, 저 골목이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골목의 느낌은 티벳인데 음식 냄새는 인도입니다. 조금 허름해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 좀 더 레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티벳의 전형적인 스투파죠. 네팔에도 그렇고 티벳에도 그렇고 이런 형식들이 많습니다. 저기를 오르는 길이 여기 있네요. 레 팰리스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쪽은 관광지 느낌보다 레의 옛 모습이 물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레의 올드타운이라고 하고요.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길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기념품 샵들이 여기저기 있네요. 대단한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그래도 이런 느낌의 골목들이 참 좋습니다. 어제 버스에서 만났던 일본 친구입니다. Hi. Nice to see you again. Yesterday good sleep? Yeah, good. Okay. See you. See you. 어제 저 친구도 숙소를 못 찾아서 고생하더니 잘 찾았답니다. Palace? Is there? Palace. 와, 여기는 진짜 무슨 시가채나 뭐 그쪽 가는 길에 있는 사원들 보는 것 같아요. 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지만 연결은 되겠죠. 아, 이런 길들은 티벳에서 많이 봤던 길들입니다. 진흙을 개서 이렇게 돼 있고, 회벽을 바르면 이런 형태가 되고 회벽을 안 바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길이 왕궁으로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지만 홀리듯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굉장히 낯선 분위기죠. 하지만 저는 되게 오랜만에 기억과 추억을 떠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로 가야겠네요. 이쪽에도 숙소들이 있네요. 친절하게 팰리스는 이쪽으로 가라고 표시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좀 자. 고산증 적응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막 움직이면 안 되는데. 티베트 불교의 룽다와 타르초가 펄럭이고 멀리서는 아잔이 흘러나오고 이 레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겠죠. 어쨌든 여기 인도니까요.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아잔 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너무 상쾌합니다. 레 팰리스 아래쪽에서 바라보는 레 시가지 시내 전경이에요. 저 멀리 설산이 보이고요. 아주 평화롭고 좋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구름이 있고 집집마다 걸리는 타르초들이 휘날리고, 아, 저기 언덕 위에 좋아 보이는 곳들이 많은데 저 올라다닐래 힘 좀 들겠어요. 고산 지역이라. 이렇게 뒤쪽으로 레 팰리스가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티베트 라사에 있는 포탈라하고 비슷하죠. 포탈라는 백궁과 홍궁, 적궁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백궁과 회궁, 이렇게 회가 칠해진 곳이랑 칠해지지 않은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팰리스에서 이렇게 히말라야의 연봉들과 레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게끔 조성된 것 같습니다. 레 팰리스에서 내려다보는 레 시가지 풍경 참 평화롭고 인상적입니다. 저 멀리 설산과 고원의 풍경에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팰리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이 이 라다크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뭐 사실은 지리적인 것들도 있죠. 중국 침공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의 매크로드간즈, 다람살라라고 하는 곳이랑 이런 레랑 이쪽부터 많이 넘어왔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여기는 구게 왕국하고 라다크 왕국의 유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도 이미 이 티베트 문화와 티베트 사람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토번국이라고 아주 강력한 국가였었죠. 그래서 저 멀리에 저렇게 신성한 설산도 보이고 이런 눈에 비치는 풍경들이 티베트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티베트는 얄룽창포라는 큰 강이 이제 중심으로 흐르는데 아주 티베트의 라사나 이 지역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풍경 때문에라도 꼭 이곳에 와야 할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넓은 설산과 대지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스투파가 서 있고요. 이 뒤쪽으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서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 레는 참 신비로운 곳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량한 바위산,
그 아래 가지런히 자리한 미류나무들. 사막의 오아시스 같기도 하고 낯설지만 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고요. 풍경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와, 되게 이질적인 풍경들이에요. 이 가운데는 이렇게 미루나무랑 나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저 멀리는 황량한 모래로만 쌓인 언덕들이 있고 그 뒤로는 또 눈부신 설산이 있고 아, 정말 멋진 곳입니다. 확실히 낮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가게 문도 다 열어서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그러네요. 델리에서 잘 쓰던 유심이 여기 올라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파키스탄은 그래도 북부의 심카드가 뭐 아랫지방에 있는 통신사하고 서로 뭐 이런 연계가 되어 있는지 자동으로 로밍이 되면서 잘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인도는 북부에 오니까 아예 신호를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필요하다고 해요, 별도의 심카드가. 그래서 심카드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오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여기 쉬면서 멋진 자연환경 보고 액티비티 하고 뭐 산도 가고 바이크도 타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는 방법, 물론 사실 육로를 한번 탔으니까 저는 다음엔 아마 비행기를 타고 올 것 같습니다. 한 번이면 되는 것 같아요. 육로는 오후가 되니 햇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냥 흔한 레 거리 풍경이에요. 저 멀리 설산이 보이고 바로 앞산들은 다 황량한 돌산, 흑산들이고 숙소에 한국 친구가 있더라고요. 한국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저는 나왔는데 좀 전에 바자르에서 또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여행 이야기 좀 하고 그랬습니다. 저기는 뭔가 군사 보호 지역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위에서 보면 설산이 되게 멋있게 보일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이 레의 초입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원래는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어제는 한밤중에 오느냐고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가 레 시작을 알리는 곳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이트고요. 여기는 레 각 지역으로 가는 버스들이 있는 버스 스탠드예요. 근데 저 멀리 마날리나 다른 쪽으로 가는 버스들은 저 아래 새로 생긴 버스 정류장에서 떠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있는 이 라다크 지역, 이 레가 있는 곳은 라다크 지역인데요. 이 라다크 지역은 사실 고대 티베트 왕국의 원래 명칭은 토번 왕국이었어요.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였죠. 그 토번 왕국의 마지막 왕이 죽고 나서 치열한 왕자쟁탈전이 있었는데 그 왕자쟁탈전에서 패한 지더니마라는 왕이 티베트 서쪽 아리지구라는 데로 옮겨갑니다. 그쪽에서 이제 아리지구에 왕국을 건설을 해요. 나름 그 왕국들이 크게 뭐 성장을 했고 나중에 세 아들들에게 이 아리지구 왕국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있는 라다크 지역에 있는 라다크 왕국이고요. 다른 왕자에게 준 게 지금 중국의 푸란현이 있는 푸란 왕국,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구게 왕국입니다. 그 구게 왕국은 뭐 문헌으로만 전해졌지 실제 이게 발견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약간 전설의 왕국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이후에 이 라다크 지역 근처에서 이 구게 왕국의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현실화된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전설의 왕국의 느낌이 있죠. 이곳 레는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에 이 라다크 지역이 잠무 카슈미르주에서 이제 라다크 지칼주로 분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다크 지칼주의 주도 역할을 하는 곳이 두 군데인데 하나가 카길이고 하나가 이곳 레입니다. 그래서 이 라다크 지역, 이 라다크 주의 주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는 한 27,000명 정도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대부분 티베트인들이 많아요.
당연히 티베트 전통도 많고 티베트인들도 이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냥 인도라는 것만 떼고 보면 그냥 티베트의 어느 도시 같은 느낌이 커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도 해발고도가 3,500m라 라싸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걸으면 숨이 찹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은 고산증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풍경은 그냥 이렇습니다. 자동차 빵빵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인도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레 왕궁이고요. 그 위에 큰 불교 곰파가 하나 보입니다. 체모 마이트레아 곰파라고 하는데, 마이트레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륵이거든요. 아마 미륵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곰파인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저 멀리 레 팰리스가 굉장히 웅장해 보입니다. 탄공초 여행을 하기 위해 허가증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데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어 상품이랑 이런 거 좀 보려고요. 여기는 숙소 바로 앞에 있는 푸드코트인데요.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와, 진짜 말 그대로 푸드코트네요. 각종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숙소에서 빨래도 좀 하고 쉬다 나왔습니다. 아, 햇살 너무 좋네요. 햇살이 되게 따가운데 싫지 않은 그런 햇살이에요. 저녁도 좀 먹어볼까 해서 한번 나왔고요. 아, 날씨 너무 좋습니다. 이 바람과 이 골목 자체 울려 퍼지는 이 풍경 소리 너무 좋죠. 일단 내일은 오전에 합승 택시를 이용해서 이 틱세곰파라고 하는 절에 새벽 예불이 있다고 해요. 그 새벽 예불을 다른 사람들과 조인해서 가려고 하고요. 그거 보고 주변에 있는 곰파 유명한 데 한두 군데 정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약을 했고요. 오늘은 푹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그걸 보러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결국에는 비용을 좀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갈 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는 이유가 뭐 올라오는 게 힘드니 내려가는 건 쉽게 가자라는 것보다는 여기 며칠이라도 더 있으려고 해요. 차를 이용하면 델리까지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이틀을 좀 세이브하고 싶어서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비행기를 탈까 합니다. 근데 제가 17일 날 1시 반 비행기로 호치민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나마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레에서 델리 가는 비행기가 17일 날 아침 7시에 출발해서 9시에 도착하는 비행기예요. 그럼 사실 이론상으로는 딱 되죠. 9시에 도착해서 바로 옆에 있는 인터내셔널 가서 1시 반 비행기 타고 가면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늦어지면 사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망한다고 해봤자 되게 저렴하게 한 16만원 정도의 티켓팅한 호치민 가는 비행기만 날아가는 거라 사실은 그냥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최근 한 보름 동안 연착이 20분 이상 연착된 게 없더라고요. 한 번 있는데 그나마 2시간 연착이라, 그럼 뭐 사실 2시간이면 제가 1시 반 비행기 타는데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갈까 합니다.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국밥을 파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보고 있습니다. 진짜 국물 요리에 환장했었죠. 파키스탄 때부터 국물이라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국물 요리에 한이 맺혔었는데, 국물 요리들이 있어서 티베트 음식에는 워낙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물 요리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베탄 수공예품 벼룩시장도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 뭐 유용한 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물품 보는 재미들이 있죠. 어딜 가나 흔하게 있는 기념품 시장이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옴마니 파드메 훔, 옴마니 파드메 훔. 우리가 옴마니 밤메옴, 옴마니 밤메옴 하는데 정확히는 옴마니 파드메 훔입니다. 사실 이게 뭐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냥 주문 같은 거예요. 주문. 사실은 옴 마니 파드메 훔이죠. 마니 파드메는 연꽃을 부르는 거거든요. 연꽃은 사실은 관세음보살의 상징이라 마니 파드메 훔은 결국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고요.
관세음보살은 널리 중생을 살피면서 중생의 아픔이나 뭐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덜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지역 티벳 사람들은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옴마니 파드메 훔, 옴마니 파드메 훔 하면 그 주문만으로도 자신에게 닥칠 불행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관세음보살이 두루 보살펴 준다라는 의미로 저 진언을 많이 읽고 외우고 쓰고 세워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바이크 투어하는 친구들 보면 아주 작게 만들어진 저 옴마니 파드메 훔을 바이크에 붙이고 다녀요. 결국엔 사고나 이런 게 있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이겠죠. 사실 티벳의 대표 국물 요리를 이야기하자면 땜뚝과 뚝바가 있습니다. 이 뚝바는 칼국수처럼 면을 먹는 국물 요리고요. 약간 토마토 베이스가 강해요. 그리고 땜뚝은 약간 맑은 그냥 국물에 수제비처럼 먹는데 한국 수제비하고 거의 90% 이상 일치하는 맛이라 여행 중에 한국 음식 그립다면 티베탄 레스토랑 가서 이 땜뚝이나 뚝바를 먹으면 됩니다. 근데 여행 중에 티베탄 레스토랑을 만날 일이 진짜 없죠. 한국 레스토랑이 사실은 더 많죠. 저녁 시간이 되니까 메인 바자르에 와 사람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레는 주변에 관광지나 트레킹이나 뭐 액티비티를 할 게 아니면 이게 다예요. 여기 주변에 이제만 10km 이내에 몇몇 유명한 사원들이 있어서 택시를 합승해서 그 사원들을 좀 찾아다니는 거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 바자르에 그냥 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풍경 감상하고 그러는데, 이 바자르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 바자르가 분위기도 되게 좋고 되게 편안하고, 오히려 너무 바자르가 크지 않아서 그냥 여기 이렇게 음료수 하나 들고 앉아서 편안하게 있기 참 좋은 곳 같아요. 하하하, 한국 라면들이 있습니다. 정식 한국 라면들이네요. 와우. 근데 그렇게 한국 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최근에 티벳 지역 와서는 땜뚝이랑 뚝밥 먹고 나니까 그렇게 또 안 땡기더라고요. 레에 있는 동안 이곳 바자르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게 머리가 안 감고 자서 이런 게 아니고요, 감고 자서 이런 겁니다. 아마 어제 안 감고 잤으면 머리 기름과 온갖 옷, 이런 먼지와 이런 것들로 아주 착 가라앉아 가지고 매우 단정하고 깨끗한 상태였을 텐데, 머리를 이게 또 안 씻고 자면 또 못 참는 사람이라 좀 깔끔을 떠는 편이라 그 피곤한 와중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양치질까지 머리 감고 샤워하고 그리고 잤더니 제 머리가 이렇게 고산증에 적응을 못하는 머리가 됐네요. 아무튼 여기는 레입니다. 이 라다크 지역이라고 하죠. 전설의 국외왕국 유적들도 있고 다른 의미들보다 비행기가 아니면 너무너무 오기가 힘든 레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뭔가 성취감? 예전부터 사실은 여기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그 파키스탄 대포구 때 여기 왔다가 돌아갔을 때는 차편이라는 게 합승 지프밖에 없었어요. 육로가 열리는 6, 7, 8, 7, 8, 9 요 3개월 동안만 육로가 열리고 그 험한 길로 지프들만 4명씩 이렇게 조인을 해서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니까 저 포스라고 써있는 그 무시무시한 승합차가 있더라고요. 바퀴도 엄청 크고 그 승합차들이 주로 여기까지 승객들이 실어 나르는 것 같아요. 퍼블릭한 교통편은 그 아침 5시에 새벽 5시에 마날리에서 출발하는 그 17인승 버스, 그 17인승 버스가 유일하고요. 그게 티켓에는 아침 AM 5시에 출발해가지고 PM 5시에 도착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거는 진짜 이상적인 루트일 때이고 관광객들 때문에 마날리 빠져나오는 데도 한 2시간 걸렸고요. 온갖 길이 좁아지는 데서는 왕복 교행이 안 되니까 차들이 섰다가 출발하느냐고 아마 20시간 중에 한
4시간에서 5시간은 그냥 길 위에 서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길도 계속 험하고 정상에는 나중에 사진도 남기겠지만 아직도 눈밭이에요. 정상은 가는 길만 좀 열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12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12시간이 넘어 13시간, 14시간, 15시간, 16시간이 돼도 도착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와 이것도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언제 도착할지 몰라 이름 나왔는데 12시간이면 도착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도 안 되고 차가 그래서 또 앞좌석에 사진 찍겠다고 자리를 잡았더니 조수석엔 목받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대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거의 버둥버둥 거의 24시간을 진짜 24시간을 뜬 눈으로 차에서 시달렸더니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5000m급 고개를 3개 넘거든요. 세 번째 고개, 첫 번째, 두 번째 고개는 어떻게 버텼는데 세 번째 고개에서는 고산증이 살짝 와가지고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다행히 뭐 산을 내려왔더니 좀 가셔서 그렇게 아침을 좀 맞이하고 있고요. 아무튼 레는 이 육로로는 진짜 나 자신의 참을성과 인내심의 극한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오실만 한데 나는 좀 예민해. 나는 힘든 거 잘 못 버텨. 풍경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뭐 그런 건 쉽지 않아. 그냥 단지 버스 뭐 한 20시간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몸이 받아들이는 스트레스와 정신이 받아들이는 스트레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차가 못 가니까 계속 가면서 20시간 전 낫겠는데 3시간 기다렸다가 또 1시간 기다렸다가 또 2시간 기다렸다가 이런 식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레에 왔는데 벌써 돌아갈 게 걱정입니다. 비행기는 너무 비싸고 쌀 때는 한 18만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려는 날짜 주변으로는 다 34만원, 35만원 하더라고요. 편도가. 그러니 뭐 비행기를 어디 택하겠어요. 한 번 더 몸이 부서져야지. 일단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레에 머물 건데요. 레를 좀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 레의 아름다움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